안녕하세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이제 영어를 정식으로 배우기 시작하죠. 바로 이 시점에 부모님들 마음속에 정말 많은 고민이랑 질문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그 궁금증들, 3학년 영어 교육의 핵심을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마음속에 가장 큰 걱정, 바로 이거 아닐까요? 우리 아이, 벌써 뒤처진 건 아닐까? 하고요. 주변 둘러보면 벌써 영어를 꽤 잘하는 애들도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이제 시작인데 덜컥 겁부터 나고, 우리 애만 늦었나? 이런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 너무 당연해요. 근데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다들 뭐라고 하냐면요, 3학년이야말로 영어의 뼈대를 가장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입을 모아 말해요. 늦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가장 이상적인 출발선에 딱 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먼저 3학년이라는 시점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이 왜 결정적인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성공으로 가는 구체적인 1년 로드맵, 또 부모님들이 꼭 피해야 할 함정은 뭔지, 마지막으로 영어를 진짜 언어로 만드는 법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왜 하필 지금 이 3학년이라는 시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들 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요, 바로 우리 아이들의 뇌 속에 숨어 있습니다. 3학년의 뇌가 가진 특별한 힘을 한번 들여다보죠. 3학년 아이들에게는요, 진짜 슈퍼파워가 있어요. 일단 듣고 말하는 감각이 굉장히 날카로울 때예요. 그리고 문법 규칙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언어의 패턴 그 자체를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이죠. 거기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랑 영어를 딱 연결해주면 이해력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시기에 쌓는 경험이 나중에 고학년 중학교 갔을 때 영어 실력의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드냐면요. 보세요. 3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시작한 아이들은 한 5학년쯤 되면 교과서 수준은 그냥 훌쩍 뛰어넘어요. 그런데 4학년 이후에 좀 늦게 급하게 시작하면 아무래도 영어를 접한 양, 즉 인풋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말하는데 자신감도 없고 초반부터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결국 언제 시작하느냐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드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결정적인 1년, 도대체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막연하게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요. 부모님들이 오늘부터 바로 따라하실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 1년짜리 로드맵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총 4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 1, 2개월은 소리 기초를 다지는 시기고요. 그 다음 3개월에서 5개월 차까지는 듣기 말하기 패턴을 만듭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8개월 차에는 인풋과 아웃풋을 통해 이해력을 확장하고, 마지막 1년 차까지는 이 모든 걸 합쳐서 종합 능력을 강화하는 거죠. 물론 중간중간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왔는지 레벨 점검은 계속해줘야 하고요. 자, 첫 단추를 꿰어볼까요? 1단계, 바로 소리 기초를 잡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할 게 영어는 글자가 아니라 소리의 언어라는 거예요. 알파벳 외우기 전에 소리부터 친해져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 파닉스를 완벽하게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소리가 이 글자랑 짝꿍이구나, 이걸 연결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지루하게 파닉스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러면 아이가 시작부터 영어에 질려버릴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소리에 익숙해졌으면 이제 그 소리들에 모아서 의미 있는 덩어리, 즉 패턴을 만들어 볼 차례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교과서에 나오는 I can 이라든지 this is 같은 아주 간단한 패턴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암기시키는 게 아니라 써먹게 하는 거예요. 실제 대화에서 자꾸 써봐야 진짜 자기 것이 되거든요. 특히 엄마 아빠랑 1대1로 편하게 대화하는 시간. 이게 아이의 말하기 자신감을 키우는 데는 진짜 최고예요. 자, 이제 3단계입니다. 스스로 의미를 파악하고 표현하는, 이해력을 확장하는 단계죠. 여기서 키워드는 딱 하나, 연결입니다. 아이 수준에 맞는 재밌는 영어책을 읽었잖아요? 이게 인풋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그 책 내용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보는 아웃풋으로 반드시 연결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이 연결되면 그냥 책 읽기가 아니라 읽기, 듣기, 말하기, 단어 공부까지 한 번에 되는 종합 언어 활동이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로드맵의 마지막 4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책을 읽고, 읽기, 그 내용으로 대화하고, 말하기, 또 관련된 영어 노래를 들어보는, 듣기 식으로
읽기, 말하기, 듣기, 어휘가 전부 자연스럽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이런 사이클이 한번 만들어지기만 하면 그때부터 아이의 영어 실력은 정말 스스로 굴러가면서 성장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마지막 열쇠, 이건 바로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비게이션도 현재 위치를 알아야 다음 길을 알려주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아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다음 목표를 제대로 세울 수 있겠죠? 주기적으로 아이 수준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유연하게 바꿔나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성공으로 가는 지도는 손에 쥐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길을 가다가 빠지기 쉬운 함정들, 그러니까 괜히 돌아가게 만드는 우회로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걸 알아두는 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효과적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흔하게 하시는 실수 4가지가 있어요. 첫째, 영어를 그냥 단어랑 문장 외우는 암기 과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둘째, 괜한 욕심에 아이 수준보다 훨씬 어려운 책을 억지로 읽히는 거. 셋째,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 충분하겠지? 하고 다양한 영어 환경을 안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듣고 읽는 인풋은 없이 자꾸 말만 해보라고 하는 거. 이런 방법들은요, 잠깐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 고학년 되면 무조건 한계가 와요. 그럼 이 함정들을 다 피하고 성공으로 가는 진짜 비결은 뭘까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비싼 교재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 아이 수준에 맞춰서 꾸준하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강력한 성공의 열쇠예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1년 로드맵, 사실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영어 점수 몇 점 더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표가 있죠. 바로 영어를 딱딱한 시험 과목에서 꺼내서 우리 아이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진짜 언어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이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3학년은 영어가 공부가 아니라 언어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시기다. 영어를 처음 만나는 이 시기의 첫인상이 정말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 영어가 재미있는 소통 도구구나, 언어구나 하고 느끼게 해주면 아이는 평생 영어를 즐길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기반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릴게요. 앞으로 1년 동안 부모님께서 집중하셔야 할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우리 아이의 현재 레벨을 정확하게 아는 것. 둘째, 안정적으로 영어를 접하고 또 써먹어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는 것. 이 3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시면요, 1년 뒤에 우리 아이가 정말 놀랍게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이제 성공으로 가는 로드맵은 여러분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 지도를 가지고 우리 아이의 다음 1년을 어떻게 설계해 주시겠어요? 오늘 내딛는 그 첫걸음이 우리 아이의 영어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